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던 순간, 아니면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려서 휘청거렸던 순간, 또는 평소와 다르게 다리가 심하게 저리거나 이유 없이 발이 뻣뻣해져 걷기가 힘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근육 약화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 당연히 다리가 약해지는 거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소해 보이는 다리 증상들이 사실은 뇌경색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무서운 질환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먼저 다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리가 먼저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면 결국 큰 발작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훈일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칠곡에 사시는 72세 황칠원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74세로 태안에 사시는 이현웅님은 산책을 하시다가 길을 건너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71세 허순봉님은 시장을 가시는 길에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70대 어르신들께서 청소하다가 주저앉으셨다는 분, 마트에 장을 보고 계산하려는데 계산대를 붙잡고 휘청하셨다는 분, 무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셨었다는 분 증상도 다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위 환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렸을 경우와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어떤 위험의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노년기 환자분들 중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가 자꾸 저린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2세 남성으로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지만 다리에 가끔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발이 덜 따라온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근육 노화로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온몸에 힘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작은 혈전이 뇌로 흘러들어가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치료 덕분에 의식은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후유증을 안고 계십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분은 같은 70대셨지만 증상을 일찍 알아채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 산책을 즐기시던 75세 여성 환자분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하다 싶어 곧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진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는가, 아니면 놓치지 않고 확인했는가입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무섭지만 동시에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히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대응한다면 큰 병으로 번지지 않고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신호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 내 몸의 위험을 한 발 앞서 감지하고 나아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경고 7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경색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입니다. 평소에 잘 걸어 다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을 하셨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근육 약화로 생각하고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증상이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생기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끊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경색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산책 중에 갑자기 다리가 풀려 도로에 넘어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세 번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다리 근육의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스텐트 시술을 받고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경색의 첫 번째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이 자꾸 걸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와 다르게 발끝이 잘 안 올라가서 걸을 때 자꾸 바닥에 걸리거나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휘청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드롭풋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발목과 발끝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이 끌리듯이 움직이면서 자꾸 넘어질 뻔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라기보다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생기는 전형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발 문제라고 생각해 신발을 바꾸기도 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뇌 MRI에서 작은 혈전이 확인되었고 다행히 뇌경색으로 진행되기 전 발견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산책을 하시지만 발을 올릴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며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발이 걸리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신호가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타나고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끝이 자꾸 걸리는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뇌경색으로 인한 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에 지속적인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저린 것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나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때는 특징이 다릅니다. 평소와 달리 이유 없이 다리가 심하게 저리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한쪽 다리 감각이 둔해진다면 뇌혈관 문제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도 잘 가라앉지 않으며 특정한 원인 없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뇌에서 신호가 차단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가끔은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서 맨발로 걸으면 바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경병증일 거라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뇌와 다리 신경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조기에 진단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교정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신경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했다면 언젠가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마비나 움직임 둔화입니다. 뇌경색은 대개 한쪽 뇌혈관이 막히면서 반대쪽 신체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흔히 오른쪽 다리가 잘 안 올라가요. 혹은 왼쪽 다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라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뇌경색의 초기 단계에서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잠깐 혈류가 차단되었다가 다시 흐르면서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분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몇 분 지나자 증상이 사라져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본인은 별일 아니구나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증상이 나타나 이번에는 손까지 마비가 오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큰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고 결국 반신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고 신호인 다리마비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진다면 반드시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경색은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리에서 보내는 작은 이상이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에 갑작스러운 통증과 경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갑자기 경련이 생기는 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70세 전후가 되면 단순히 근육 피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통증과 경련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통증이 밤에 누워있을 때 심해진다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혈류가 불안정하게 흐르면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쉽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남성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혈액순환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어져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통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겼다면 언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걷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뇌는 우리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소뇌와 전정기관은 다리 근육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면 이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균형 감각을 잃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쩡히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닌데 마치 누가 밀어버린 것처럼 몸이 앞으로 쏠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9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리며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지만 CT 촬영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경미한 편이라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한쪽 마비가 남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걷다가 이유 없이 자꾸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현상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뇌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바로 다리의 색깔 변화와 차가움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보셨을 때 평소와 다르게 창백해 보이거나 한쪽 다리만 유독 시리고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걷고 난 뒤 다리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한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뇌와 연결된 혈관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다리까지 충분한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심하면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뇌혈관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겨울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혈관 검사를 해보니 대퇴동맥의 혈류가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뇌 MRI 촬영 결과 뇌혈관도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신호가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를 통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사인을 보냅니다. 다리가 시리고 색이 변하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7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단이나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는 현상. 둘째, 다리가 붓고 쉽게 피로해지는 현상. 셋째, 이유 없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넷째,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 다섯째, 다리의 갑작스러운 통증과 경련. 여섯째,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현상. 일곱째, 다리의 색이 변하고 시리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 여러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식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가볍게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뇌 MRI나 CT,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뇌경색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뇌경색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무겁다, 저리다, 갑자기 힘이 빠진다, 색이 변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뇌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신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김성태님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가벼운 저림과 힘 빠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일주일 후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면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뇌경색 전 단계인 미세혈관 이상이 발견되었고 즉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5세 여성 이구순 씨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의 진료 후 하지 정맥과 뇌혈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고 혈압과 혈당 관리, 꾸준한 저강도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병행하면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변화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조기 검사와 생활 관리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은 무엇일까요? 1점, 매일 다리 상태 체크. 아침, 저녁으로 다리 붓기, 힘 빠짐, 저림, 감각 이상 등을 기록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메모해두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점, 적절한 운동. 하루 2-30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다리를 지나치게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점, 혈압 혈당 관리.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시 식습관과 약물 조절. 특히 60대 이후에는 숨은 고혈압과 공복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4점, 수분 섭취와 염분 조절. 하루 1.5에서 2리터 물 섭취. 짠 음식은 최대한 줄이기. 염분 과다 섭취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5점, 정기 검진과 전문의 상담. 다리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않고 신경과 혹은 뇌과 전문의 진료.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이처럼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대응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점, 규칙적인 하체 운동. 하루 2-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 등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 건강도 유지됩니다. 2점, 균형 잡힌 식습관. 채소, 과일, 견과류 위주 식사. 튀김, 과도한 동물성 지방, 염분은 최소화. 3점,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기 약물 치료 또는 생활습관 교정. 4점, 수분 섭취와 금연 절주. 하루 1.5에서 2리터 수분 섭취. 흡연은 혈관을 급속도로 손상시키며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혈액점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5점,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않기. 다리가 평소와 달리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 걷기 어려움, 균형 잡기 어려움 등은 즉시 기록하고 전문의 상담 마무리하며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와 생활 지침을 기억하시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며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버건강TV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